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요.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죠.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을 조 전 장관이 찾아갔고 혹시 그 사진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사진들을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올렸죠. 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11장의 사진을 조 전 장관이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독주도 함께했습니다. 회를 앞에 두고 식사를 하는 장면의 사진도 올렸고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조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습니다.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총선 출마를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시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출마는 개인의 자유겠죠. 네네.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예,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뭐 지역구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의 주소지가 봉천동인가 봐요. 그래서 서울 관악 갑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위치해 있는 창원 진해구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은 길 없는 길이 아니라 거친 표현을 썼군요. 교도소 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조 전 장관이 일단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쉽지 않다. 겁니다.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죠. 실형 2년이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물론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사실 상수화하고 정치적인 길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지금 관악구로 이사 간 부분도 네.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를 뭐 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사에 너무 큰 뭐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그럼 나왔을 때 민주당의 공천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게 민주당의 전체 총선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인이 판단 못할 겁니다.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나땡? 조국이 총선에 나오면 고맙소이다. 땡큐. 조나땡.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조나땡. 실제로 조국 장관 나오면은 모든 것이 블랙홀이 돼서요. 네. 그 이전에 그 논의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소환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부인께서는 4년 6개월인가 저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수감 중이시잖아요. 중이죠. 예. 그리고 그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인가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무슨 명분으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분명히 저분에 대한 맹렬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그 검찰에 출두할 때 크리넥스를 가지고 무슨 저 휴지를 가지고서 그 차를 닦아주던 그런 맹렬한 지지자들이 계신데 예. 또 그 맹렬한 지지자들께서 또 활동을 하시겠죠. 조국 사랑해요 팻말 들면서. 예. 그래서 아마 선거의 많은 부분들이 조국 대 반조국으로 그 자리매김할 텐데 프레임이 짜질 텐데 글쎄요. 그 수많은 청년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준 저분께서 예. 다시 나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예. 저희는 조나땡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나오면 좋습니다. 조 전 장관 글쎄요 뭐 출마를 강행할지 그 역시는 뭐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직 그래도 총선이 한 10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